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 58분 한양대학교 축구 팟캐스트 사자가 축구 볼 때 47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관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성민입니다. 네, 오늘 6명이서 진행하겠습니다. 준석이가 이제 금요일 부로 겨우 오게 됐어요. 죽어도 안 오겠다 얘기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번 오게 됐습니다. 금요부 들었을 때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번 금요부 녹음이 언제였죠? 저번 주였죠? 저번 주 금요. 그거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그때는 너무 이제 원년 멤버 색깔이 강해가지고 사실 뭐 금요부가 특색이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성민이 형 나온 회차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던 거는 목소리가 좋다. 그리고 그 진우님 인테르 얘기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그것도 좀 약간 세리에 팬을 저는 약간 이제 실제로 약간 얘기한 거 들은 건 처음이라서 그래서 조금 신박하지 않나. 그래서 좀 다양한 패널들의 합류가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 이상인데 왜 참여는 이렇게 늦게 하신 거죠? 그분들의 기대치를 만족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맨날 보잖아요. 월요일에 맨날 나오잖아요. 저는. 네. 또 이제 지난 회차가 조회수가 좀 잘 나왔어요. 이제 매국노 패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해명을 좀 해명하셔야 들어볼게요. 됩니다. 일단은 3일절에 뭐 하셨습니까? 3일절에 김희가요를 불렀습니다. 그때 집에 있었습니다. 네, 집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민재 실수는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나왔다. 모두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실수 후 쓸데없는 항의 후 옐로 카드. 어쩔 수 없다. 이제 워낙에도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 예측이 또 저는 조회수에 한몫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맞추지 않았습니까? 맨시티비는 4대1 그거 누가 했습니까? 바로 접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월드컵 때였나요? 그때는 중위권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우찬이 형이 1등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근데 이제 예측감 돌아왔다. 이제 승현이랑 그 공동으로 치킨 받은 건 그 스쿼드였죠. 그렇죠. 네. 베스트 11. 네. 그건 입 잘 틀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네, 뭐 그거 말고 한 번 더 제가 기회가 있다면 치킨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응원하나요? 김민재 선수요? 네. 제가 국가대표 경기는 당연히 챙겨보고 누구랑 다르게 저의 원픽은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조국인데. 그건 아니죠. 김민재 선수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픔을 통해 성장하자. 더 좋은 센터백이 되기를. 더 좋은 센터백이 되자. 좋습니다. 지금 맨유랑도 링크 나고. 링크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리버풀도 있고. 좀 뭐 어디든 가서 잘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또 실수를 하길 바라나요? 바라는 게 아니라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예측을 한 거고 맞아 떨어졌을 뿐이다. 감정은 전혀 남지 않았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제보할 게 있습니다. 진짜 친일파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죠? 자, 현재 자신의 차종이 렉서스이신 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3개입니다. 그리고 앞에 숫자가 앞자리가 산지 얼마 안 됐다. 새차, 렉서스 새차. 냄새도 새차 냄새가 딱 나고. 비닐 뜯은 지 얼마 안 그러니까 운전 잘하던가요? 운전이요? 네. 조심조심 하더라고요. 아쉬운 아까운가 보죠. 이제 렉서스인데. 그렇게 해서 아니 뭐 차랑 뭐 일본이랑 뭐 관계가 있나요? 몽골리 일본 차 아니야? 차는 차로 봐야 되고 역사는 역사로 봐야 되고 뭐 그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시험 끝나고 좀 대규모로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시험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일단 나우씨 그때는 1승 1패라고 했었는데 지금 1승을 추가했습니다. 2승 6패. 5패를 더 추가했네요. 네. 아쉽습니다. 득실이 안 좋아요, 그리고. 뭐 다른 분 혹시 뭐 좀 승점을 많이 쌓은 그런 분 있을까요? 그리고 준석 씨 또 어제 밤샘 공부. 네. 맥도날드 먹으면서. 네. 과방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네. 괜찮았나요? 오늘 근데 다 어려워서 시험이 어려웠어갖고 한 시험 시작한 지 10분 됐는데 한 3명 나가고 이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잘 봤냐? 그건 모르겠는데 못 봤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기말고사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밤샘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시험도 끝나고 이제 저희 내일 MT를 가지 않습니까? 네. 이 멤버에서 이제 진우까지 해서 7명이서
대성리로 가는데 좀 고민인 게 아무도 축구공이 없어요 지금. 지금 축구 팟캐스트를 하는데 축구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 제가 집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합류도 저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네. 또 안 되니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있어도 저녁이기 때문에 이게 뭐 족구차도 애매하고. 네. 그래서 뭐 족구가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원래 목표는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서 첼시 아스날 그렇죠. 경기를 보는 거였는데 이제 그 경기도 수년이 돼가지고 뭐 미토마 대 황희찬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얘기 그냥 축구는 안 보고 그냥 술 마시면서 그냥 놀지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미토마 응원하시겠네요? 거의 렉서스만큼 빠른 선수인데. 일본의 기술력. 사실 미토마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 네, 미토마 미네에 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네. 간혹 합니다. 아마노 서울 갔으면 좋겠나요? 아니요. 아, 바랄 겁니다, 속으로. 아니, 서울에는 이제 급이 다른 26번이라고 할로세비치 선수가 있거든요. 이제 염기훈이랑 같은 26번인데 급이 다르죠. 갑자기 연기우는 왜? 아니, 그래서 이제 이름이 홍보를- 급이 다른 급이 다른 26번이에요. 왜냐면 같은 등번호인데 같은 왼발잡이고 그런. 그런데 이제 우리 팀 선수는 급이 다르다 하면서 이제 그런 슬로건으로 이제 응원가가 있는데 서울에는 아마노는 필요 없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프레임 몰아가는 게 좋지 않아요. 억울합니다. 억울이요? 억울을 왜 하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뭐 파격적인 헤어스타일링 승현 씨가 이제 심경의 변화가 혹시 있으신가요? 심경의 변화는 없고요. 뭐 시험도 끝나고 해서 뭐 기분 전환 겸 하는 거죠. 이제 팟캐스트라서 네. 보실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완전 파란색.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공대 쪽에서 파란 머리 송승현이다. 사실 작년에는 보라색으로 다녔거든요. 그죠. 보라돌이였죠. 네. 작년에도 보라색 머리 하면 그렇죠. 저였는데 올해는 이제 파란 머리로 가리지 않을까. 근데 색이 되게 약간 진짜 리얼 블루 색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파란색 느낌이 나요. 리얼 블루. 아니 진짜로 진짜. 아 뭐 수원 삼성 가야 되나요? 불러주시면 가죠. 아 감독으로. 네. 나의 FM 구력이 있다. 애국편 구력이 있다. FM 최종 커리어가 어느 정도? 최종 커리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한 시즌. 좀 유로파 우승인데요. 사우스햄튼으로 했습니다. 근데 강팀은 잘 안 하시나 보네요. 강팀마다 잘렸습니다. 정작 지금 수원은 이제 리얼 블루를 뭐 안 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녹음실이 이제 휴무기 때문에 녹음 대신해서 축구를 단체로 직관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펼쳐지는 FC 서울대 남성 팬이세요? 5월 5일 어린이날 펼쳐진 FC 서울대 전북현대 경기를 뭐 단체로 보러 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날이 아마 김상식 감독이 잘리는 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린이날에 잘리나요? 왜냐면 실제로 뭐 지금까지는 그냥 K리그 하나의 밈 정도로 치부되었다면은 김상식 나가라가 이제는 공중파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를 좀 물어가지고 그쵸. 취재도 좀 하고 기사도 좀 나고 뭐 뉴스에도 좀 나오면서 좀 더 여론이 쏠리고 집중이 되면서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끝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날에 서울이 좀 크게 이겨준다면 그걸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좀 저는 보러 가고 싶은데 다행히도 다른 멤버들도 한번 보러 가는 것도 재밌겠다 해서 5월 5일 날 단체로 축구 경기 직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한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입니다. 먼저 라리가 보겠습니다. 라리가 1위 바르셀로나 31경기 76점. 뭐 AT 마드리드는 잡았는데 라이오 바이카노한테 졌네요. 어떻게 보셨죠? 일단은 AT전은 제가 풀 경기를 봤는데 사실 3대0도 날 수 있는 경기였다. 저는 찬스가 더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하피냐의 이제 루카쿠 빙이안 그 뭐 터치 미스라던가 아니면은 레반도프스키의 슈팅이 뭐 골대 맞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는 사실 AT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그래도 결정력이 딸린 게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 경기에 제가 기억하기 후반전에 페드리가 교체돼서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교체돼서 들어오고 나서 경기를 완전 딴판이었다는 거. 그래서 정말 본체가 왔다. 그래서 이제 바르사 팬카페에서는 페드리가 FC 바르셀이고 그 다음에 뭐 페드리가 더용이 로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카라스코 플레이를 좀 봤어요. 요즘 링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카라스코 잘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19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바에 안 사는 게 낫지 않나? 19일이면 안 산다? 살 필요가 없죠, 사실. 나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안수파티라던가 하피냐 매각이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지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날에 또 오블락이 미쳤어가지고 거의 뭐 수비를 잘 해내는 모습 이런 것도 보여줬었고 그리즈만도 뭐 아까운 찬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테오 슈테겐이 또 막아내면서 양 골키퍼들이 잘했다. 근데 바르사가 조금 더 플레이를 좀 잘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요전은 사실 전반기 때 개막전에 라요랑 비겼거든요. 0대0으로. 근데 저번 시즌도 그렇고 라요한테는 항상 약했어요. 이상하게. 왜 이유가 있나요? 약간 좀 사비볼 자체가 되게 개인기량에 의존을 많이 해요. 전술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술이 없습니다. 전술이 없고 이제 무지성 크로스 그리고 이제 압박에 대처를 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 이번 시즌 패배에 보면은 알메리아전 빼고 다 강팀한테 졌거든요. 인테르 미네, 레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강팀들한테 많이 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팀들의 공통점은 바르셀로나의 약간 포지셔닝을 다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중원이 있다던가 압박이 세요. 근데 압박이 센 걸 못 견딥니다. 그 정도로의 세부 전술이 안 짜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라요도 굉장히 라인도 높이고 압박을 세게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지성 크로스, 그리고 이제 레반도프스키한테 너무 과부하. 그러니까 이제 개인기량에 의존하는 전술이 딱 쿠만 말기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는 리그 우승하고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라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사실 계속 이전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비 지지자였습니다. 가요 씨가 뭐 알사드에서 물론 이제 리그도 다르고 수준도 완전 다르지만 보여준 게 있고 철학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고 중도 부임했을 때 잘했어요. 뭐 레알 4대0으로 패고. 근데 요즘은 뭔가 이제 선수들 좀 원하는 선수 다 사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안 사준 선수가 없는데 이렇게 전술 짜는 거 보면은 약간 본인의 한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좀 더 성장을 해서 오든 아니면은 성장이 안 되면은 다른 데서 감독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마 안 자를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음 시즌도 똑같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리그 우승 이번에 뭐 운 좋게 한다 쳐도 다음 시즌 또 레알이 하지 않을까. 벨링엄 링크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박수 칠 때 떠나면 들어오는 사람은 누군가요? 뭐 엔리케도 비었고. 다시 엔리케. 저는 차라리 엔리케가 사실 제가 기억하고 잘린 시즌에 다 준우승하고 잘렸습니다. 그래서 엔리케가 오히려 이제 스페인 국대에서 물론 뭐 월드컵에서 이번엔 안 좋았지만 저는 나름대로의 철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엔리케도 괜찮고. 글쎄요, 뭐 딱히 생각나는 매물은 요즘 감독들이 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페이노르트 감독 누구죠? 슬롯 감독. 네, 저는 슬롯 감독이 이제 뭐 인터뷰가 찌라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바르사 오고 싶다.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포터가 와도 더 잘하지 않을까요? 사비보다? 저는 네. 포터가 낫다고 생각해서.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비가 사실 가짜인 말고는 뭔가 전술적인 포인트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터가 와도 똑같이 못할 거예요. 근데 뭔가 보여주긴 할 것 같다. 걔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측면 플레이. 그 아저씨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거라도 하지 않을까. 근데 사비는 뭔가 보이는 게 없어요. 너무 개인기량에 의존하고 하피냐도 생각보다 온더벌이 안 좋고 안수파티는 그냥 팔아야 됩니다. 하피냐가 팔린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하피냐랑 안수파티 둘 다 팔아야죠. 전 페란 빼고는 다 팔아야 된다. 오히려 이제 페란이 뭐 약간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약간 영향력이라던가 발음이 좀 세네요.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온더볼도 더 좋은 것 같고 양발 슈팅 되고 그래서 저는 나머지 둘 팔고 그 돈으로 이제 메시 복귀시키고 호케 사고 그 다음에 뭐 이니고도 샀다는데 모르겠어요. 이니고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뭐 걔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로는 이제 크리스텐센이랑 캐시에가 메시 복귀하는데 왜 우리가 주급 삭감해야 돼? 그쵸. 뭐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주급 삭감? 모르겠어요. 뭐 또 어딜 팔지 지금 바르사 TV는 뭐 서비스 종료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그게 매각이랑 연관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자금 조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뭐 에스파이 바르사 프로젝트인가 거기서 또 지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는 뭐 테바스가 개 수장만 안 부리면 네 욕을 할 뻔했는데 개 수장만 안 부리면 메시 영입은 문제 없을 거예요. 왜냐면 메시가 좀 미안한 말이긴 한데 본인이 이제 4분의 1 정도로 삭감할 의향이 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복귀를 좀 열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메시한테 미안하지만 사실 크게 장벽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여기까지 얘기해보고 레알 마드리드 얘기해보겠습니다. 31경기 65점 1등이랑 11점 차 오히려 3위 AT랑 지금 2점 차로 AT 마드리드가 바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셀타비고전 2대0 승리했고요. 지로나전 4대2 패했습니다. 카스테냐노스 전 이 선수 처음 봤는데 이렇게 잘하나요 원래? 저도 일단 카스티아노스 선수를 처음 봤고 원래 그 전에 레알이 지로나한테 상대 전적이 안 좋았거든요. 이 경기 전에도 1무 1패로 이번 시즌 되게 안 좋았는데 그때도 카스티아노스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갑자기 4골 먹힌 걸 보니까 좀 벙찌더라고요. 수비가 원래 11경기 중에서 7경기 정도는 거의 클린시트를 했었는데 근데 리그에서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4골을 먹혀버리는 게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공격하는 거를 봤는데 계속 비니시우스만 효율적인 공격을 하고 비니시우스 쪽에서 못해주면은 반대쪽은 아예 반대쪽으로 전향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대쪽에서 뭐 하다가 뺏기고 코너킥만 만들고 또 크로스만 올리고 그런 경기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저희 빨리 시즌 끝나고 영입을 빨리 해야 된다. 영입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저희가 원래 계획은 이번에 안첼로티가 잘리고 그리고 다음 시즌에 투엘 데려오고 원래 그게 계획이었지만 그게 이미 틀어졌고 안첼로티도 이미 리그 2등에 챔스도 4강까지 갔고 코파도 결승까지 갔고 그런 걸 보면은 좀 유임될 게 확실한데 과연 안첼로티가 또 사올까? 이런 후반기에 리그를 잘해야 챔스도 어느 정도 기세가 올라오고 그리고 리그 우승 경쟁도 지지난 시즌에 AT가 우승할 때 그때도 막바지까지 38라운드까지 경쟁했는데 그런 후반기 투지가 좀 부족해진 것 같아서 안첼로티가 진짜 계속하면은 좀 안 되겠구나. 빨리 나가서 내쳐야 된다. 다른 애를 데려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두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슈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적설이라던가 벨링엄 링크가 다시 좀 진해진 것 같고 그다음에 토니 크로스 뭐 은퇴설이 있었는데 1년 연장하고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은퇴할 것 같긴 해서 뭐 그거 말고는 딱히 뭐 AT 마드리드한테 뒤집힌다면 그게 좀 이슈가 되겠죠. 그죠. 걔네한테 이제 따라잡히면은, 그래도 좀 뭔가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안첼로티에 대한 소리가. 리그 3등을 한다면. 네. 원래, 리그 후반기에 이렇게 잘 퍼지는 감독이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리그 우승하거나 챔스를 잘하려면 후반기에 잘해야 되는데, 안첼로티로 잘할 수 있냐? 이런 말을 조금 듣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좀 빨리 어떻게든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에 분데스리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위 도르트문트. 설렌다. 들으면 막 좋아. 1위 다시 누구라고요? 1위 뭐? 1위 도르트문트. 예? 29경기 60점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4대0으로 대승 거두면서 1위로 올라갔습니다. 잘했어요. 이 경기 잘했고 다음 경기 뭐였어요? 2위 누구? 잘할 거니까 4대0 보훔. 전반부터 3대0이었는데. 이건 챙겨보시네요? 도르트문트는 좀 좋아. 원래 좋아했잖아요. 저 원래 도르트문트 좋아. 억가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원래 좋아했다는 점 오해하지 마시고. 보훔 원정. 보험 원정 궁금하지 않아요. 이길 거니까. 2위 바이에른 미넨 29경기 29경기 59점 1점 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마인츠 상대로 3대1 대패를 당했어요. 마네가 골을 넣긴 했는데 뭐 의미 없었고요. 3대1로 졌습니다. 미넨 팬들은 이제 약간 현타 온 느낌. 해탈도 하고. 자력 우승이 불가능해졌다. 그렇죠. 화나셨나요? 화나죠? 지금 뭐 되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브라쪼랑 올리버 칸이 뭐 보엘리 짓했다. 라커룸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가도 되죠, 걔는. 칸은. 들어가줘도 되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로 잘린다는 얘기가 있고 헤네스가 다시 복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그 골키퍼 코치죠? 아닌가? 아니요. 그 대가리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렇죠. 헤드?
몰라요. 몰라요? 안장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뭔가 익숙해가지고. 민키벌레들 대장이죠 뭐. 명예회장입니다. 현재 아, 명예회장. 전 단장인가요? 아니요, 전 회장이었어요. 회장. 아, 그래요? 회장하고 부의사장 막 타고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일선에서 좀 물러난 상황인데 다시 복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다시 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는 거는 뭐 경기 얘기를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개 못했으니까. 이재성 잘하더라. 아 이재성 선수 잘하죠. 이재성 진짜 잘합니다. 역시 한국인. 렉서스 타는 미넨팬은 미넨팬을 참교육했다. 이재성 선수 개인 칼럼에서 이제 바이에른전에서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애국인가요 이게? 애국이죠 이게. 아니 뭐 미네는 뭐 뭔가요? 아니 미넨팬 중에 렉서스 타는 사람 있잖아. 이게 애국이다. 여튼 그래서 지금 미네는 오시멘 링크가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주장하지만 오시멘보다는 하베르츠. 근데 현재 뭐 오시멘 아니면 콜로무아니 얘기가 있어서. 아 콜로무아니. 오시멘이 낫네요. 그렇죠. 근데 근데 가격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가격도 그렇고 콜로무아니에 대한 댓글 중에 하나가 또 미네는 쉬운 길을 선택할라 하나. 같은 리그 타팀 선수를 빼오는 거는 이제 쉽지만은 그닥 팬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봤을 때도 그닥 좋은 느낌은 아니라서 콜로무아니보다는 그래도 오시멘이 여러 얘기가 있어가지고 참 또 아쉬운 면이 있고. 튀랑 이런 선수 링크는 없나요? 아 T랑은 좀 죽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링크가 언제 죽었죠? 링크가 죽었습니다. 링크가. 그리고 오시멘 여자친구가 독일인이라는. 네. 그리고 여자친구가 그냥 거의 부부 수준이에요. 애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또 미네 링크 박차를 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탈리아의 생활보다 독일 생활을 꿈꾼다. 더 좋다 생각한다. 여자친구가. 사랑꾼이네. 오시멘이? 네, 그쵸. 간다면. 간다면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거는 현재 브라쪼가 지금 무시알라랑 알폰스 데이비스 상대로 재계약 협상을 돌입을 했고요. 뭐 딱히 이제 더 얘기는 없어요. 지금 칸셀루 아직 미정이고 나겔스만 나간 것 가지고 또 이슈가 좀 있었는데 언론으로 나왔던 얘기는 나겔스만이 선수단 장악에 실패했다. 네.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그때 나오가 막 뮬러가 책임이 크다. 네.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고 친했대요? 실제로는 나겔스만이 선수단 장악보다는 선수단 내 지지하는 많았는데 오히려 보드진이랑 껄끄러운 면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투엘 역시 뭐 현재도 선수단 내에서 지지는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투엘 일단 믿어봐야죠. 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투엘은 지금 오자마자 최근 패가 더 많을 거예요. 승보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위 아스날입니다. 33경기 75점, 사우스햄튼과 3대3 비기고 맨시티한테 4대1 대패당했습니다. 우승은 물 건너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스날 팬 어떻게 보시나요? 우승은 안필드에서 비겼을 때 물 건너갔고요. 아, 그때, 그때 끝났고요. 경기력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습니다. 알카라스란 선수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우스햄튼전에. 잘하더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충망성세 월코편을 한 이후로 이 친구가 골을 계속 넣었어요. 맞아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골을 계속 넣더라고요. 비겼습니다. 막판에 진짜 극적으로 따라잡았는데 전혀 감흥이 없었습니다. 다음 경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할까요? 아니요? 하지 말아주세요. 맨시티전이죠. 4대1. 더브라이너가 뭐 이날은 진짜 미친 거. 커리어 역대 최고 경기를 이날 보여줬죠. 그리고 마지막에 홀란드 머리 푼 홀란드의 골까지. 네. 홀란드 40골 넘겠습니다 이러다. 40골? 40골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전 된다고 봅니다. 경기 수가 7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골 몇 개 남았죠? 7개 남았어요. 40골까지. 합니다. 아, 한 경기 한 경기 한 한 골. 골은 넣는다. 근데 지금 그 페이스긴 한데. 저는 42골 봅니다. 근데 홀란드가 리그 초에 9경기에 14골을 넣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후반기에도 떨어졌다? 그렇게 넣을 수 있다? 넣을 수 있다. 리그 초에 9경기에 14골 넣었으면은 간단하게 그냥 이상하게 계산을 해봐도 그래서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남은 경기가 다 약팀입니다. 양악이 가능하죠. 아스날 누구 나왔죠? 아스날 이제 뉴캐슬 원정도 가야 되고. 첼시전도 있죠. 에? 그게 뭐 문제 아스날이 잡을 것 같아. 쉽게 그냥 싹 한 6골? 몇 대 몇이죠? 스코어 몇 대면? 한 12대 3 정도로 인정. 야구인가요? 30점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뭐 이 경기가
좀 더 치열한 영상이었으면 얘기할 게 더 많았는데 아무래도 좀 원사이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바로 2위 맨시티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맨시티는 FA컵에서 셰필드 3대0을 잡고 FA컵 결승 올라갔습니다. 말의 제트트릭이었고요. 아스날과 리그에서는 4대1 승리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맨시티랑 아스날이 이제 아스날이 13연패인가요? 맨시티전? PL? 네, 맞습니다. 네. 13연패예요? 네. 그러니까 전패일 겁니다, 전패. 이겼을 때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월콧이 뛰고 막 카솔라 뛰고 그럴 아. 때라서 아, 한참 됐죠. 그렇게 많이 져요? 네. 아, 리오풀 팬 이해 안 된다. 네. 이번 시즌에도 잡았거든요. 아, 진짜 7버풀 시절 기억도 못하고. 이번 시즌 계속 7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아, 다시 기억나겠네. 지금도 7버풀입니다. 지금 6등일걸요? 6버풀까지 올라왔고. 리오풀 4등 잠깐 찍지 않았었나요? 아, 7등이네요, 지금. 아. 경기 수가. 그 리종딱이란 말이 네. 오랜만에 생각이 나네요. 아, 리중따.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요즘에 사장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오 어디까지 올라갔네? 이번 시즌? 네. 저는 5등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맨유나 뉴캐슬 중에 하나가 미끄러진다. 아니죠, 맨유 뉴캐슬이 3, 4위를 하고, 그럼 이제 빌라, 토트넘 뭐 다 떨어진다. 브라이튼. 왜냐면 한 경기 적은데 빌라랑 토트넘보다 다음 경기 지지만 않으면 5등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5등은 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가능성 높다. 네. 7등으로 마무리하지 않을 것 같다. 다음 경기가 토트넘 리버풀이에요. 네. 이길 거 아니야? 안필드에서 안필드에서 하기 안필드 때문에. 이깁니다. 아, 그래요? 네, 안필드는 이깁니다. 저도 뭐 자신은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맨시티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다음에 3위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은 토트넘 상대로 6대1 아, 역사를 썼죠, 이것도. 엄청난 경기. 그러면서 32경기 62점 3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뭐 시작부터 레전드. 레전드 계속 골 먹히고 그냥 수비 붕괴. 제가 20분을 앞에를 못 봤거든요. 진짜로. 카톡이 내용의 왔길래 대부분을 봤는데 5대0이래요.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했어요. 토트넘이 온 줄 알고 손흥민 몇 골 넣었나 봤는데 이름이 달라. 이름이 막 조일록 써있고 그러니까 뭐지? 하다가 보니까 그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뉴캐슬 공격진이 뒤에 일정 생각하고 좀만 욕심냈으면 전 10골도 가능했다. 그죠? 충분히 가능했다. 그래서 그냥 경기 보고 느낀 건 수비는 무너졌고 그냥 런던에서 뉴캐슬이 거리가 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경기 보러 간 토트넘 팬들이 불쌍하다. 그래서 이제 환불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해요. 해준다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경기는 이제 스탠리니 감독 대행이 약간 정신줄 논 경기가 아닐까. 그리고 팬들이 그 5대0 되니까 나가더라고요. 나가야죠. 헛백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개 털리고 요리스는 이제 거의 이제 토트넘에서 나가는 수순인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 있었던 맨유전도 포스터가 나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고 토트넘은 이제 감독 대행의 대행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은 또 에버튼 상대로 4골 4대1로 승리를 하면 뉴캐슬의 득점력이 최근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위 맨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유 역시 브라이튼 상대로 FA컵에서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FA컵 결승이 이제 맨유 대 맨시티. 맨더비. 네, 맨더비가 펼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맨유가 지금 카라바오컵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또 FA컵까지 딴다면 나름 나쁘지 않은 시즌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새벽에는 이제 토트넘과의 2대2 우승부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었죠. 그래서 전반전은 맨유가 잘했고 후반전은 토트넘이 잘했고 해서 반반 좀 나눠 가졌던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메이슨이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뭐 나쁘지 않다. 이제 했는데 감독. 뭘 보여준 게 있다고 나쁘지 그러니까 메이슨이 예전에 무리뉴 나갔을 때 보여줬던 퍼포먼스랑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 달라진 퍼포먼스를 봤을 때 메이슨이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르테타 2. 그럼 잘한다는 말인가요? 네. 나중에? 그럼 또 3년 버러우 타야 되나요? 근데 어차피 누가 얻어도 3년은 버릇합니다. 그럴 바에 두지 않나? 그래요? 메이슨에게. 토트넘 가면? 네. 3년 버로우 타면은 일단 손흥민이랑 케인 둘 다 없는데 또 누가 나오겠죠? 누가 나오죠? 나올까요? 나오겠죠? 트로이 페럿? 트로이 페럿. 사르. 말랑사른가요? 파페살. 파페사르. 말랑사르. 말랑사. 나올 겁니다. 말랑스는 미넨 아닌가요?
민네님이요? 말마사르 첼시. 첼시 아니에요? 두나사르 아니에요, 그러면? 두나사르. 사르가 왜 이렇게 사르를 왜 많아요? 이렇게 많아? 그 이스마일라 사르도 있잖아요. 그건 리버풀에서 네. 리버풀의 목표 우승을 네. 멀티골. 사르가 많네요. 사라가 많죠. 그렇게 해서 오늘 무승부 했었고요. 5위 토트넘입니다. 6위 아스톤빌라. 7위 리버풀입니다. 노팅엄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고요. 뭐 조타도 골, 살라 골. 리버풀이 이제 살짝 좀 이슈에서 멀어졌다. 왜죠?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아닌가요? 이슈에서 멀어졌다? 네.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잘하고 있나요? 4연승이니까 일단. 웨스트햄도 잡았네 2대1로. 네. 그래서 요즘 나쁘지 않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위까지 가능하다. 5위까지 가능하다. 유로파는 그래도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즌 챔스를 못 가더라도 5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리그 경기도 잘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조타가 이제 골을 다시 넣기 시작했어요. 그 노팅엄전에 멀티골도 넣었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공격진에 쓸 카드가 굉장히 많을 거다. 루이스 디아즈도 돌아왔기 때문에 뭐 루이스 디아즈, 조타, 학포, 누네즈, 살라 중에 3명을 선택해서 써야 될 텐데 그래서 약간 누네즈가 좀 붕 뜨는 느낌이 있긴 해요. 요즘엔 선발로 못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학포를 중앙에 쓰고 왼쪽에 뭐 조타라든지 아니면 루이스 디아즈를 쓰기 때문에 누네즈의 활용법은 다음 시즌부터는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비싸게 주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네, 주전으로 써야죠. 네, 그렇게 해서 리버풀은 7위 유지하고 있고요. 8위 브라이튼, 9위 브렌트포드입니다. 33경기 47점. 브렌트포드가 이제 첼시를 2대0으로 잡았습니다. 혹시 첼시 팬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경기 안 봤습니다. 안 봤고요. 어차피 질 거 뻔해갖고. 그리고 또 보니까 램파드가 감독이었을 때 지난 19경기가 2승밖에 못했더라고요. 나머지 다 지거나 아니면 무슨. 그래서 뭐 램파드 데려온 거는 뭐 레전드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너무 안 좋지 않나. 그리고 제가 원래 첼시 인스타그램도 팔로우를 했는데 팔로우도 끊었습니다. 맨날 이게 훈련하면서 선수들 실실 쪼개고 있는 거 분위기는 좋아 보여요. 근데 맨날 경기 지고 올라오는 캡션이 맨날 오늘은 우리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도대체 올라오나요? 네. 첼시 인스타는? 리버풀은 그냥 패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나 올릴 게 없으면은 첼시 위민 관련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민 성적 좀 좋다. 보면서도 너무 화가 나갖고 그냥 잠시 팔로우 끊고 다음 시즌을 기대해 보면서 네, 그때 다시 팔로우를 할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때. 네. 저희 시즌이라도 달라지나요? 다음 시즌이면? 다음 시즌에 뭐 그래도 감독이 감독이 바뀔 바뀌니까. 네, 선수들도 뭐 새로 오는 선수들도 또요? 은kun쿠 오잖아요. 오고 이제 부스터도 오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팟캐스트에 이제 리얼 블루가 있지 않습니까? 네. 머리가 말고요? 머리 말고 자, 피가 리얼인 리얼 블루인 푸른 피가 흘러. 푸른빛 심장. 수원의 램파드. 수원 사는 런던 훌리건 승훈이 형이 이제 엄청난 양의 코멘트를 또 보내주셨어요. 일단 승훈이 형도 안 봤습니다 경기를. 질 것 같아서 안 봤다고 하네요. 라인업이 지랄 맞았다라는 코멘트를 보내요. 바디아실이 있는데 찰로바 썼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디아실이 그나마 포파나 티실 제외하고는 그나마 기복 없는 센터백인데 첼시 샬로바를 쓰면서 쓰레기 판단이다. 샬로바는 여름에 꺼져야 한다라고 했고요. 공격에서는 이제 PL 공식 앱 기준 공격진이 캉테, 갤러거, 스털링. 공격진이요? 공격이나요? 네. 칸테? 예. 네. 내가 아는 칸테요? 네, 7번. 우와. 공미 칸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캉테나 스털링은 이해하는데 갤러거를 이해를 못한다고 해요. 모자라고 착하고 잘생겼대요. 그래서 선수 말고 사람이. 사람 갤러거가 모자라고 착하고 잘생겼대요. 그 축구 선수에 대한 평가예요, 그게? 그래서 잘하고 착하고. 갤러거를 선수 말고 경기장이나 박물관 투어 가이드를 시켜야 한다. 그 죽음으로. 네. 그리고 무드릭이나 펠릭스를 써라. 물론 얘들도 못하니까.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써라. 그 다음에 이제 펠릭스는 임대 복귀 전까지 최대한 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사 시킨 다음에 혹사에 지쳐서라도 본인이 첼시 이적 거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적 거부해야 된다. 펠릭스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거부합니다. 저도 원치는 않아요. 네. 품목기 좀 보니까
놀랍게도 캉테가 평점이 제일 높더라고요. 이 경기. 상태 공미가 최고네요. 그런가 봐요. 네. 공격 제일 잘하는 선수인가 봐요, 지금 첼시에서. 오. 네. 그 다음에 이제 램파드에 대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음. 얼마 전까지 에버튼을 말아먹은 사람이다. 성적을 기대 안 한다고 이제 승훈이 형도 그때 얘기를 했죠, 취임할 때. 하지만 이 형은 지금 선을 넘으려고 합니다. 마운트를 재계약하고 선수들이 기강 잡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마운트도 다 떠날 것 같고 램파드 본인도 빠따를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누구한테 보엘리한테 맞나요? 존테리. 아, 존테리. 임시 감독을 본인이 자청한 부분도 있다던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동의했으니 부임한 건데 왜 오지 싶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쉬면서 공부를 좀 했나 했더니 무슨 자신감으로 왔는지 모르겠다. 힘든 시기에 온 걸 알지만 램파드 없었으면 보드진들이 조금이라도 더 급해서 엘리케나 나게스만 데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네. 그래서 같이 나락갈 바에 감독 말고 방송 패널이나 하면서 첼시 실드들 좀 쳐주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감독 유력 거의 끝났죠 여기는? 거의 가는 것 같아요. 네, 포체티노. 성민희 씨는 포체티노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되게 아쉽죠. 솔직히 엔리케랑 나겔스만이라는 후보가 있었음에도 심지어 콤파니까지 후보에 올라왔었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미쳤구나.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포체티노가 이제 거론되면서 근데 또 뭐 저는 나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아직 감독도 안 했는데 뭐 그 사람 욕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욕하기는 급하다. 그래도 그 PL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토트넘에서도 뭐 나름 나쁘지 않은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 챔스 준우승 감독입니다. 챔스 준우승. 리그 준우승도 했고. 네. 그래서 뭐 기대는 됩니다. 기대는 되는데 그렇다고 또 막 너무 기대된다. 막 심장이 막 뛴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와서 좀 어느 정도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입니다. 내년 마무리도 램파드가 할 것 같습니다. 땜빵인가요? 네, 땜빵. 약간 리얼블루 코멘트가 좀 궁금한데. 네, 승훈이 형의 포체티노 코멘트를 말씀드릴게요. 토트넘 시절 때문에 포체티노를 사람으로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네요. 사람으로까지 싫어해요? 파리 시절 때문에 감독으로도 높게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싫어. 엄청 싫어. 싫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래서 데스크 토트넘 시절 데스크 키우면서 리그 2위한 거 인정하고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파나 제임스 엔조 같이 젊고 재능 있는 친구들을 잘 키웠으면 좋겠고 무드릭이나 마드에케처럼 숟가락으로 먹여줘도 못 삼키고 질질 흘리는 아기 같은 애들이 있는데 잘 케어를 해줘라. 다음 시즌은 4에서 6위 목표로 하고 그 다음 시즌은 3에서 4위를 목표로 해서 챔스 티켓을 따야 한다. 선수 방출도 해야 하고 뉴캐슬 같은 팀도 있어서 챔스 경쟁 빡센 거 아는데 빡센 거 하라고 그 연봉 주는 거니 해라. 이 얘기 어디서 들어봤던 얘기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잘해도 포체티노는 절대 우승을 못하니 적당히 올라오면 우승할 수 있는 감독을 바꿔야 한다. 근데 미국 놈들은 챔스에 만족해서 감독을 안 바꿀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드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보드진은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 사상 검증요? 사상 검증까지. 토트넘 스파이가 유력하다. 이제 FM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팀으로 시작해서 그 팀 조져버리는 걸 이제 현실에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일리키랑 나겔스만 거르고 포체티노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보엘리가 레이커스 지분도 있던데 돈거베라는 얘기를 했어요. 돈치치 거르고 베글리?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정신 나갔다. 뭐 농구 얘기를 들으면서 보드진들은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많고 어디서 주워들은 것 있어서 계속 설치고 나대기만 한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줬습니다. 혹시 몇 줄인가요? 뭐 되게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원고지 6장인데요? 스크롤을 계속 내려야 돼요. 상당히 긴 양의 코멘트를 남겨줬습니다. 그만큼 답답한 거겠죠 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첼시 얘기를 먼저 좀 했습니다. 브랜포드까지 알아봤고요. 12위 풀럼, 11위 첼시, 그 다음에 12위 크펠, 13위 올버햄튼, 14위 본머스입니다. 제가 14위까지 가져온 이유는 바로 본머스까지 이제 첼시랑 승점 3점 차기 때문에 한 경기면 또 뒤집힐 수 있어서 14위까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정도 현재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만약인데요. 이번에 갖고 온 주제는 당신이 만약 감독이라면 첼시 감독을 할지 토트넘 감독을 할지입니다. 최근에 아직 임시 감독 체제로 돌리고 있는 빅클럽이 첼시랑 토트넘이죠. PL에서는. 그리고 포체티노는 거의 첼시에 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만약 본인이 감독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첼시 감독으로 갈지 토트넘 감독으로 갈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팀으로 갈 것인지 얘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성적만 보자면 토트넘은 7등이고 첼시가 11등이죠. 그리고 토트넘이 남은 게 이제 좀 빡빡한 경기가 많아요. 리버풀 경기도 남아있고 빌라도 있고. 그래서 유로파권을 해야 되는 상태고 첼시는 아스날, 맨시티, 맨유, 뉴캐슬 일정 빡셉니다. 그래서 첼시 대 토트넘 어디 감독하실 건가요?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전 토트넘입니다. 왜죠? 이유는 나중에. 나중에. 다른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첼시 대 토트넘. 저는 첼시죠. 첼시. 저도 첼시입니다. 저도 첼시입니다. 첼시가 정배입니다. 첼시가 정배예요? 네. 네, 저도 첼시입니다. 전 토트넘인데. 머리는 근데 왜 리얼 블루죠? 머리는 상관없죠. 머리는 다시 검은색 하긴 해야겠죠. 토트넘 감독 가려면. 파란색으로 가면. 이 색깔로 카메라 잡히면은 난리 나겠죠? 저는 제가 토트넘 고른 이유는 네. 첼시는 보엘리가 구단주잖아요. 간섭이 너무 심할 것 같습니다. 레비는요? 네? 레비. 덜 심하죠, 그래도. 그리고 감독 수명도 토트넘이 더 길 것 같아요. 더 오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면. 첼시는 근데 금방 잘리지 않을까. 그리고 첼시는 또 한 가지 더 이유는 스쿼드가 너무 난잡하다. 제가 그런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클럽 스타일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첼시랑 토트넘이 이게 엮이고 있잖아요. 지금 둘 다 감독이 없는 상황이도 있고 런던 팀이기도 하고 특히 첼시는 토트넘은 북런던 더비 해가지고 아스날이 가장 큰 라이벌인데 첼시 팬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라이벌 의식을 많이 느끼는 팀이 토트넘이라고 해요. 첼시는. 그래서 첼시 토트넘도 나름 무슨 서런던 더비인가 서북 런던 더비라고 하거든요. 첼시 토트넘이. 공식 명칭은 아닌데 그런 지역상 그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 두 팀 중에는 토트넘이 더 부담 없고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첼시 감독을 하면은 무드릭, 마두에케 내 감독 수명보다 더 오래 있을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랑 사이 틀어지면 또 골치 아파지고 무드릭 같은 애들은 걔의 이적료가 나의 연봉 플러스 위약금 해도 한 2배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무드릭이 혼자만.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토트넘 선수들 몸값도 비싸고 좋은 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급도 꽤 받긴 할 테지만 주급 체계도 토트넘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선수단 기강도 오히려 토트넘이 잡기가 더 쉽지 않을까. 여기는 어쨌든 케인이라는 사람이 남아있다면은 케인이 좀 잡아주고 요리스가 있다면 또 요리스가 또 잡아주고 다이어도 나름 라커룸에서는 이제 보컬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첼시는 그렇게 한 사람이 잡아줄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 김유정. 티아고 실바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나요? 칸테. 칸테는 그런 느낌은 좀 어울리지 않아요? 칸테는 근데 성격이 그러진 않을까. 그냥 조용히 자기 거 잘할 것 같아. 갤러거와 마운트 듀오. 어리죠. 근본. 경기를 안 나오잖아요. 막. 아스필리쿠에타를 저는 좋은 주장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주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스필리쿠에타가. 그렇죠. 주전주는 아니죠. 주전이 주장이 되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경기장에서. 그래서 기강 잡고 성적에 대한 부담감도 더 적은 게 토트넘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 토트넘 감독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감독을 한평생 할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 감독 막 크게 하고 싶은 욕심 없잖아요. 전 짧게 굵게 딱 첼시에서 돈을 한번 써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선수. 원하는 선수. 그리고 있나요? 원하는 선수? 서령호 뭐 이런 선수. 아니 설령호는 꾸지 마시고. 필요 없죠. 사실 아시아 마케팅용으로 하나 정도는 데려가 되는데 디발라가 생각해보세요. 디발라 첼시 부르면 옵니다. 왜 가죠? 더 높은 팀으로 가니까. 디발라가 영어가 되나요? 영어 못하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들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시지 영어 않을까요? 못하죠. 슈퍼모팅도 못할걸요?
슈퍼모팅 영어 못해요? 슈퍼모팅은 소튼에서 뛰었잖아요. 아, 그래요? 슈퍼모팅 그냥 영어 못하게 생겼다는 겁니까? 아, 그냥 생각이 난 선수였어요. 무식하다는 겁니다. EPL에 아닌 선수로 생각하다 보니까. 무튼 그 첼시 가면 이제 조금 클래스 높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든 누구 데리고 올 건데? 디발라 일단 디발라 하나.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원 자원. 중원 자원. 제임스 밀러. 에? 제임스 밀러 왜 데리고 와요? 중원 자원. 영어 잘하고. 영어를 왜 자꾸 영어에 왜 자꾸 집착하십니까? 맥칼리스터. 이런 선수들 토트넘이 부르면 가겠습니까? 볼 수도 있죠. 올 수도 안 있죠. 가죠. 맥 지금 브라이튼 뛰는데. 지금 브라이튼이 순위가 더 높은데. 첼시보다. 그 주급을 누가 더 많이 주겠습니까? 주급은 첼시죠. 첼시가. 첼시가 많이 주고. 그리고 첼시라는 팀의 이미지와 토트넘의 팀의 이미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이미지인데요? 우승할 것 같은 팀과 무너져도 일어날 것 같은 첼시. 얘는 잠깐 반짝이었던 몇 시즌이었다라는 느낌의 토트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별로 동의를 안 하는데. 이 닭집충들이랑은 대화가 안 됩니다. 아, 들어보세요. 첼시 감독하다가 네. 나간 사람이 다 뒤에가 안 좋습니다. 누가 안 좋죠? 누구요? 뭐, 안첼로티? 개 좋은데요? 에버튼 가지 않았나요, 안첼로티? 잠깐 안 그러니까 좋은데. 그런 힘든 타이밍이 있다, 첼시를 나가면. 첼시 나가면 다음에 성적이 안 좋다. 첼시 나가면 감독 때려칠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오케이. 그렇게 돈을 쫙 벌겠다.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닙니다. 돈을 써보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부임하는 거잖아요. 네. 네. 주제가. 그럼 지금 부임해서 돈을 쓸 건가요? 네. 아, 어차피 이적 시장을 맡겨주겠죠. 다음 시즌은 제 팀 맘입니다. 지금만요? 네. 아니 임시 근데 감독. 지금 저 4월인데 1년만 딱. 1년만 딱 1년만. 맞는다. 아, 뭐 경찰 알바입니까? 무드링 뭐 곤마 6년이 썩어 있든 말든. 다른 분들 의견 뭐 있나요? 일단 둘이 비교해봤을 때 토트넘은 지금 당장 성적에 대한 그런 압박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이번 시즌? 네, 이번 시즌 남은 잔여 경기가 좀 상대적으로 약팀이라 해도 남은 게 그래도 아직 5등이고 이걸 유럽 대항전을 유로파라도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부임하면은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첼시는 그냥 포기했어요. 어차피 안 된다. 어차피 안 된다. 그래서 한동안은 지금 램파드처럼 성적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냥 토트넘 뉴캐슬처럼 크게 지지만 않으면 그럼 어느 정도 팬들도 이해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첼시 할 때는. 그래서 첼시는 또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선수들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쉽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첼시에서 오래 하고 뭐 딴 데도 잘해서 다음 커리어. 다음 커리어 첼시에서 잘해서 드림클럽 가야죠. 레알인가요? 당연하죠. 근데 스페인어 할 줄 아나요? 스페인어 배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레알보다는 바르샤 가가지고 망치는 게 빠르지 않을까. 레알 가서 잘할 자신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성관이 형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바르샤 망치고 싶다?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일단은 지금 성적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게 제일 크다. 일단 부임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전술을 좀 실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표본이 좀 다양합니다. 이제 뉴캐슬은 이제 뭐 지난 시즌에 안 좋았는데 이번에 또 반등을 새롭게 한 팀이고 어쨌든 약점이 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스날, 맨시티, 맨유처럼 절대 강팀도 있고 그 다음에 본머스, 노팅엄처럼 좀 떨어지는 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표본들을 상대로 전술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다. 그리고 선수단 퀄리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케인, 손흥민 불신. 저는 일단은 케인 자체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포처로서의 영향을 발휘가 어렵다. 뭐 원래 포처는 아니지만. 그리고 손흥민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인데요? 렉서스가 내가 해줬잖아, 렉서스. 들어보세요. 손흥민 선수 응원은 하는데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축구하는 선수는 싫다. 윙포워드 그런 딴 식으로 느낌이다. 축구하는 건 별로다. 골 보고 싫다. 사실 레버쿠젠 때도 저는 솔직히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도 저주하셨군요. 아니 말이 왜냐면은 사실 성공하기 힘든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이제 툴이 저는 다양하지 않다, 툴이. 스피드랑 헛다리 그리고 슈팅. 이제 슈팅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슈팅이 너무 강화가 되고 이제 또 다양한 패턴도 가지면서
또 사실 무리뉴 때 세컨톱에서 뛰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거기서도 잘했고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FM 같은 데 토트넘 해도 손흥민은 팝니다. 하이.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 더 좋은 감독을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고, 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원이 좀 답이 없어요. 토트넘은. 답이 없습니다. 네. 호이비르도 그렇고 벤탄쿠르도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신뢰하지 않고 스킵도 별로고 사르도 별로고 저는 그래서 카마다? 근본이 없어요 드립에 왜 근본이 근데 네가 없죠 근본은. 손흥민 욕하는 네가 근본이 없다. 아니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응원은 한다고 플레이 스타일이 나랑 다르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첼시는 뭐 캉테도 있고 엔조도 있고 저는 좋은 중원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조합하기 쉽다. 그리고 이선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전술이 나오기도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돈도 많다는 점 이런 거 다 고려해봤을 때 첼시가 훨씬 더 나은 선택지다. 저는 여기서 나온 생각인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요. 첼시가 어린 선수를 진짜 많이 샀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첼시 감독 간다 그래도 내 입맛에 맞는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어린 선수 살 수가 없다. 이미 자리가 닫혀서. 근데 토트넘은 이제 사야 되잖아요 선수를. 팔 선수 근데 팔고. 짠돌이 대비 예? 아니 그냥 비싼 선수 팔면 되죠. 누구 팔아요? 케인. 케인 팔면 누구로 대체하죠? 그거 이제 제가 잘 생각해야죠. 코치진들과 함께. 어. 케인만큼의 잘하는 공격수는 못 되고 오겠지만 적당한 공격수는 되고 오고 그 돈으로 이제 다른 데 수비를 보강하고 다이어도 팔고 산체스도 팔고 뭐 팔리나요? 팔리나요? 뭐 10밀 이렇게 하면 안 팔릴까요? 팔리죠. 5밀 그건 내려치기 아닙니까? 스포르팅 이런 데서 안 살까? 욕밥입니까? 그래서 내 입맛대로 그래도 꾸며갈 가능성이 있다. 첼시는 더 이상 영입도 안 해줄 것 같고 있는 선수를 잘 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가면 엔조라든지 이번에 산 선수를. 토트넘은 내가 구상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승현이 말에 동감하는 게 첼시 팬들은 주제도 모르고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여름 이적 시즌. 또 누구 오겠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스쿼드가 31명이에요. 1군이. 지금 승훈이 형의 코멘트를 살짝 빌리자면 베스킨 라빈스 31 대신 첼시 31이라고 하거든요. 스쿼드가 31명이라고. 여기를 다 방출도 하고 지금 상태에서 지금 최소한 10명 가까이를 방출시켜도 될까 말까인데 거기다 한 명 영입하려면 추가로 또 방출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살생부 적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 같고 어쨌든 그 선수들을 쳐내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토트넘에서 저는 승현이랑 반대로 케인을 잔류시키는 거에 초점을 두긴 하겠지만은 케인과 로메로 네. 뭐 이 정도를 토대로 해서 아예 세 판을 다 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 팔고 클로셉스키도 팔고 뭐 이러면서 아예 그냥 갈아엎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로 팔죠 손흥민? 레알 마드리드 1번. 미넨 미넨? 미넨을 팔고 싶어요. 사심 아니에요 사심? 네 사실입니다.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손흥민을 지도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건 과한 국복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국뽕이 아니라 이제 손흥민이 마지막 트로피 도전이 하나 남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시안컵. 네? 왜죠? 다음 시즌 리그컵, FA컵 다 있는데 왜 그렇죠? 아니 제가 가잖아요 토트넘 감독으로. 아 그러면 거긴 안 된다. 못 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흥민 선수의 폼을 살려서 아시안컵 우승에 내가 기여하겠다. 네. 애국하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애국 내국 특집인가요 요즘? 저는 일단 첼시 역사를 보면요. 역사도 없는 팀이 자꾸 역사를. 역사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일단 첼시 드록바가 시작 아니에요? 역사? 감독들의 수명이 짧죠. 대부분 그게 다 로만 시대입니다. 근데 이번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만약 감독이라면 제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는 거죠. 보엘리 시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아메리칸 거예요. 드림. 아메리칸 그쵸. 드림. 보엘리 드림. 제가 또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보엘리 성향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아, 예. 미국 문화. 네, 이거 미국 문화 이런 거 그리고 저는 돈 안 받고 합니다. 제가 비행기 티켓 사서 사회봉사로 쳐주면은 제가 남은 시즌 경기 다 뛰고 감독을 해서 욕 먹든 안 먹든 하고 오겠습니다. 잘 되면은 이거 좀 뭐 좋은 이유가. 계약 연장하는 거죠. 못 되면은 그냥 그리고 솔직히 제 커리어상
토트넘 감독이 낫겠습니까? 첼시 감독이 낫겠습니까? 예, 설득력 있는데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더 이상은 뭐. 어디가 더 잘 될 것 같나요? 다음 시즌. 저는 무조건 토트넘이라고 봅니다. 탑 첼시입니다. 저는 무조건 첼시입니다. 스쿼드 멤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냥 토트넘은 전술에 진보가 없을 것 같다. 뭐 나겔스만이 오면 전 사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나겔스만 못 오면 무조건 첼시. 저는 반대로 이적 시장 면에서 토트넘이 첼시보다 훨씬 더 활발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이적 시장에. 이게 지금 무리뉴, 콘테, 그리고 콘테 전에 누구였죠? 누누. 누누 전에 무리뉴? 네. 그래서 그 무리뉴 전에 누구였죠? 포체티노. 포체티노, 무리뉴, 누누, 콘테를 거치면서 이제 감독들도 다 인지를 했을 거예요. 이 팀 콘테 분명히 데려올 때도 콘테한테 어느 정도 공수표를 던졌겠죠? 네가 원하는 애 영입해줄게. 해줬겠죠? 근데 안 왔잖아요. 페리시치 데리고 오지 않았나요? 바스토니 이런 사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감독들도 인지를 했을 거기 때문에 진짜 확실하게 100% 보증이 된 발언을 하지 않는 이상 그 감독들이 토트넘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겔스만한테 단순히 얘 영입해줄게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한 플랜을 제시해야지만 나겔스만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선 감독들이 통수 맞은 걸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토트넘이 욕심이 있고 나겔스만 같은 선수 감독을 영입하려면은 돈을 좀 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첼시보다는 돈을 더 많이 쓰진 않겠지만 더 활발한 이적 시장을 보낼 거고 다음 시즌은 나겔스만이 온다면 저는 무조건 첼시보다는 높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이것도 있네요. 만약에 감독 가서 네. 우승을 한다 네. 하면 다 역사에 쓰입니다. 제가 그렇죠. 첫 우승이기 때문에. 첼시는 못한다며요. 시즌은 여러 개. 시즌은 길잖아요. 시즌. 한 시즌, 두 시즌, 세 시즌. 그러다 보면 첼시는 수많은 트로피 중에 하나일 것이고 토트넘은 첫 트로피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안 좋게 헤어져도 나중에 이제 역사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좋게 기억할 거예요. 시즌이 거듭할수록 계속 하위 리그에서 우승하는 거 아닙니까? 2부, 3부.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당신이 감독이라면 첼시 대 토트넘 이 만약의 주제로 얘기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더 재밌는 주제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2개의 코너 진행해봤습니다. 원래 3번째 코너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충망성수의 모으라 편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제가 충망성수의 리스트를 좀 뽑아놨어요. 이게 충망성수가 완전히 옛날에 잘하다가 확 망해버린, 그러니까 반짝한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보다는 진짜 기대주였는데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은 스타일. 완전히 망하지 않은. 네. 어느 정도 어느 뭐 정도죠? 빅 리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간간히 살아남는 스타일로 해야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리스트를 좀 뽑아왔는데 적어왔는데 뭐 예를 들면 라멜라, 라멜라. 뭐 박주영 선수, 주맨? 네. 뭐 쿠티뉴 너무 잘 됐죠. 너무 잘 됐죠. 너무 잘 됐나요? 아니면 이스코, 이스코는 이스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엘샤라위, 엘 샤라위, 괴체, 괴체가 딱 적당. 그 다음에 뭐 자하. 울프레드 자하야? 네. 왜요? 아직 망한 적이 없는데 이 친구는? 근데 기대를 엄청 받았잖아요. 지금도 잘해요. 잘하는데. 근데 이제 펠리스 종신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역대 최고 레전드 아니에요, 펠리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체인벌린, 챔보? 챔벌린. 네. 체인벌린. 뭐 보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보얀. 엘샤라위, 아니면 하메스 로드리게스. 하메스. 하메스, 델레알리, 델레알리가 진짜 순식간에. 뭐 드락슬러, 드락슬러. 뭐 샤키리, 전병관. 네. 챔스 2번 든. 뭐 이런 느낌의 선수들로 가면은 선수가 은근히 많아가지고 얘기거리가 떨어지진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 야누자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2번째 편에. 네. 야누자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야누자를 모릅니다. 아니, 그 야누자이가 생각보다 옛날 사람이에요. 구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 말고. 일찍 뛰었다고요. 일찍. 옛날 축구 하던 사람이에요. 옛날 축구라네요. 그래서 잘 모를 수 있다. 야누자이가 95예요. 95. 더 어리네. 그렇게 어리네. 근데 막 13년도 막 이때부터. 네, 13년도부터 뛰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그러니까 그때
반짝 엄청 센세이션하고 맨유에서도 생각보다 금방 나왔기 때문에 뭐 만유자를 잘 몰라가지고 좀 우리가 잘 알만한 그렇지만 완전 대성하지 못하고 살짝 좀 시들시들해진 헤나투 산체스. 그렇죠. 뭐 앤디 캐롤, 헤나토 산체스 그 다음에 뭐 맞아요. 아자르는 고점이 너무 높아. 정점이 세계 최고였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면 오스카, 오스카 너무 좋아했는데. 헐크, 헐크는 그럼 그 파투도 해야 되나요? 파투인데 파투도 너무 예전이라서 뭐 헐크도 그렇지만 그래서 막 써왔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는 선수들 중에서 뭐 톰 클레버리, 클레버리, 베베, 마케다, 마케다, 잭 로드웰, 잭 로드웰, 망갈라, 뭐 시얼레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슈알레. 이 선수들은 이제 너무 인지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좀 유명한 선수들 먼저 하고 또 진행을 해보면 그건 누구였죠? 최소지단. 최소지단, 그게 클레버인가? 디아비. 응? 누구였죠? 최소지단이라는 닉네임이 있었어요 옛날에. 얘는 최소 지단만큼 큰다. 클레버리.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클레버리였던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네. 톰 클레버리 최소 붙으면 다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코너 이걸 누구 줄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땡땡 연생 축구 선수들 얘기를 해가지고 같은 해에 태어난 축구 선수들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죠 좀 뭐. 88년생 외질 이런 거. 그렇죠. 뭐 저가 태어난 해 99년생 같은 경우에는 뭐 마운트, 오. 정우영, 작은 정우영, 다르윈 누네시. 그렇죠. 뉴네즈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뭐 특히 유명한 게 92년생 해가지고 뭐 네이마르, 손흥민, 이스코. 괴체 뭐 그런 선수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 한 해에 태어난 선수들을 얘기해보면서 그 해의 특징을 분석해보는 이 해는 왜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았을까? 사주 하나요? 사주 팔자. 그런 느낌의 코너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사람 있나요? 이거 내가 진행해보고 싶다. 없나요? 그럼 제가 임의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그런 거 어때요? 그러니까 각자 태어난 해 거를 자기가 네. 자기 근데 친구들 이제 저희가 나이 차이가 금방 개틀딱이시잖아요. 별로 없어요. 어쨌든 04, 03, 02, 02, 01, 00, 99, 98, 99니 6개밖에 없어요. 6개? 네. 6개만 하죠, 그럼. 6개 하고 끝. 파일럿 코너. 그리고 나머지 틀딱들이 하세요. 92년생은 틀딱들이 하시고 그런 거 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코너도 새로 생길 것 같고 좀 준비를 또 하고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좀 마무리될 때쯤에 이제 K리그랑 국내 축구 얘기를 좀 하죠, 저희가. 이강인 선수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링크가 있습니다. 끼네요. 네. 가서 이번에 이적해서 쿠팡 시리즈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PL보다 아틀레티코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PL. 왜죠? 이유는? 그냥 그래야 좀 더 많이 볼 수 있을 많이 것 볼 수 같아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6월 A매치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6월 중 훈련소에 입소를 해야 돼가지고 겹치게 되면 또 어렵겠죠. 그런 상황이고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전이랑 포항이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울산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포항은 현재 무패 행진 중이고요. 대전은 승격팀인데 지금 3등이고요. 서울은 얼마 전에 강원한테 졌어요. 오심으로 인해서 패배를 했거든요. 프로 심판 연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오심이라고. 딴지 걸지 마세요. 네, 그리고 뭐 K리그도 요즘 되게 인기가 많아서 서울이 지금 평관중이 거의 3만 명이 가까이 돼요, 지금.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이제 호날두가 해외 축구란에 없고 그냥 축구란에 있어요, 네이버에. 아침. 네. 알나스르 회장이 호날두와 계약 사기당했다 이런 인터뷰를 남겼죠. 근데 이게 가짜 뉴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호날두가 지금 FM에서 주급이 22억으로 추천되고 있거든요. 22억? 네. 제가 얼마 전에 호날두 스카우트를 좀 보내놨어요. 첼시에 하면서. 첼시 1년 주급을 86억 주는데 호날두가 알라스에서 22억에서 23억 사이를 받는다고 이제 보고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참 대박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22억. 본머스 22억 안 쓸 것 같은데, 일주일에. 브라이트만 해도 이날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많아봤자. 이날도. 그렇게 해서 오늘 사자가 축구 볼 때 47회도 이제 녹음을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MT 다녀오고 다음 주부터는 한 주 2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새로운 소식이 또 많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48화부터도 또 재밌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47화는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